올해도 어김없이 장마가 찾아왔어요. 분명 아침에 그쳤다 생각했는데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 세차게 몰아치네요. 한창 마음의 병이 들었을 때는 비 오는 날 일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비 맞으면서 일하는 제 모습이 꽤나 처량해 보였거든요. 비가 오면 물이 불어나 둑이 터지듯 간신히 막고 있던 우울한 감정이 홍수가 난 것 마냥 터져나왔어요. 그 누가 뭐라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저 스스로가 만들어낸 괴로움이었죠. 인간은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동물들처럼 그저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생을 만족하며 살 수 없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이외에 충족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렇게 삶에 대해 고민하고 방황하고 내 주변 인물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궁금해지고 그러다 SNS나 미디어 속에서 나와는 다르게 너무나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이윽고 내 삶은 잘못되었다. 내 삶은 실패한 삶이다. 라는 그릇된 생각에 봉착하고 말죠. 그렇게 인간은 특별하다고 생각되기에 그저 존재해 나가는 것 이상의 것들을 강요하고 또 강요받아요. 배달하면서 종종 만나는 비둘기도 길고양이도 그저 오늘 하루를 존재해 나가기 위해 살아가는 데 반해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 이외에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손으로 내 밥벌이 하면서 내 삶을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어도 더 나은 삶을 위해 왜 노력하지 않냐고, 지금처럼 살면 분명 후회할 거라고, 그건 행복이 아니라 정신승리라고, 그러니 너도 어서 경쟁에 뛰어들어 더 많이 쟁취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삶을 돌아볼 틈도 없이 이미 내 삶은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된 삶이 되어 있어요. 지금의 저는 한 마리 야생동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달함에 만나는 고양이와 비둘기처럼 그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존재해 나가기 위해 그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며 삶을 살아내는 목적을 분명히 하니 내 삶을 끝까지 살아낼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 하루 종일 길바닥을 쪼아대고 다니는 저 비둘기처럼 살아갑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내 삶에 집중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나 자신과 대면할 기회가 많아지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가네요. 9시간 근무를 마쳤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냈다는 충만감이 가득합니다. 이만 퇴근해 볼게요. 일을 끝내고 저는 1시간 정도 집에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아령 무게가 천근만근이네요. 확실히 비 오는 날 근무는 평소보다 긴장하면서 스쿠터를 타서 그런가 피로감이 훨씬 심해요. 오늘은 그냥 쉬어야겠어요. 저는 보통 하루 9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9시간가량 일하면서 제가 하는 말이라곤 음식 픽업을 하러 가서 사장님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픽업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마디가 다입니다. 비대면 배달이 주류가 된 지금은 고객님들께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할 기회도 얻기 힘들죠.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배달 일을 하는 누군가는 이 일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사람 일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서 좋다고 말해요. 물론 저는 말수가 별로 없고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 일이 적성에 맞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내향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현재 제 인간관계는 엄마, 누나, 여자친구 이 3명이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단체 생활을 못하는 성격도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에는 또 곧잘 했거든요.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면 또 그럭저럭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우관계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대학 진학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되니 혼자가 되려는 그 습성을 귀신같이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발표 수업이나 조별활동이 있는 수업이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아싸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기 전이었어요. 대학에서 혼자 다니면 약간 사회 부적응자 취급을 받곤 했거든요. 저는 매점에서 빵이나 우유를 사서 인적 드문 벤치에서 점심을 때우곤 했어요. 혼자서 학식 먹을 용기가 없었거든요.
군제대를 하고 고학년이 되어가면서 혼자 하는 활동들이 비로소 아무렇지 않게 되더라고요. 시선을 견뎌낼 만큼 나이가 들었고 사회 전반적으로 내향인에 대한 존중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 성향을 미리 알아본 교수님도 계셨어요. 이렇게 메일까지 보내주셨었죠. 이러한 제 성향에 대해 미리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더라면 졸업 후 직업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사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나 자신과의 대화가 가장 필요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들을 등한시하고 말았어요. 그저 고민 없이 대기업 아니면 안 돼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렇게 오랜 기간 방황하게 될 만도 했죠. 저는 이 배달 일에 참 감사합니다. 이 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제 성향과 잘 맞기도 하고요. 앞으로 또 어떤 분야에 종사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하건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참 좋습니다. 오늘도 9시간 근무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네요. 퇴근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못한 운동을 좀 해볼까요? 저는 보통 4일 운동하고 하루 쉬는 패턴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같이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는 못하는 날도 많지만 운동을 아주 손에 놓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제 겨우 30대 후반을 향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관리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허리에 관해서는 그 중요성을 수십 번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제쳐두고서라도 허리 관리만큼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휴무 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엄마, 누나, 여자친구가 아닌 사람과 약속이 생겼어요. 저는 현재 유튜브 수익금으로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목표로 잡았고 현재 440만원가량 기부를 완료했죠. 그중 200만원가량을 이 곧장 기부를 통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으니 가능하면 물품으로 기부해달라고 요청하셨고 물품으로 기부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찾다가 알게 된 것이 이 곧장 기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 만나냐고요? 안녕하세요. 곧장기부 담당자 박은실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곧장 기부 담당자이신 박은실 매니저님을 만나볼 거예요. 내돈내산처럼 내 채널에 내가 홍보하고 싶은 것들을 홍보해 보려고요. 몇 가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려고 직접 찾아뵀어요. 곧장 기부는 정말 기부금 100%가 전달되나요? 곧장기부는 기부자님의 기부금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구현한 사이트인데요. 아이들이 필요한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해당 금액만큼 모금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 배송비라든지 결제 수수료, 가격 상승분 등은 모두 재단이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부자님의 기부금이 온전히 100%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기부금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이 쓰이지 않고 어떻게 기부금 100%가 전달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행복나눔재단은 SK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사회공헌 전문 재단인데요. 보통 기부금이라고 했을 때 배분비, 운영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인건비라든지 개발비, 수수료 같은 그 부대 비용은 다 운영비에 속하는데요. 저희는 기부금이 투명하게 전달된다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100% 배분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대 비용은 행복나눔재단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기획할 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기부자님들의 기부금이 직관적으로 전달되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공산품과 같은 물품이 제일 거의 일반적이더라고요. 물품을 위주로 진행을 했지만 최근에는 뭐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전자라벨 동화책,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뭐 허기 조끼와 같이 사회 문제 해결 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임팩트 기부라든지 명절, 가정의 달, 복날과 같이 이렇게 특별한 날에 저소득 가정 아동이나 노인에게 식료품을 전달하는 식료품 키트와 같이 뭔가 지원 대상이라든지 물품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곧장 기부의 기부금이 사용되는 과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역아동센터나 보육원에서 필요한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주시면 모금이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하루살이빔처럼 모금함을 한 번에 다 채워주시면 더 빠르게 아이들에게 물품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물품이 전달되기 시작하면 송장 화면이라든지 송장 번호를 저희가 입력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물품을 받고 아이들이 직접 사진이라든지 기부 후기를 작성하면 그것도 같이 기부자님한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소액 기부도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얼마부터 기부가 가능한가요? 기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최소 금액을 100원으로 설정했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 기부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좀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기부를 좀 가볍게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기획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쇼핑몰처럼 포인트도 드리고 있는데요. 포인트를 활용하시면 50원부터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부는 5월 수익금, 6월 수익금, 그리고 뷰티 브랜드 라노아 광고비까지 총 150만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좋은 일에 동참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광고를 맡겨주신 라노아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수익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총 588만 450원입니다. 목표로 한 1000만원까지 약 4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의 기부도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목표로 한 1000만원 기부가 달성되면 수익금은 꼭 저를 위해서도 사용하겠습니다. 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꼭 가져갈게요. 구독자분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의 본업은 배달기사입니다. 열심히 일한 돈으로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도 합니다. 제 씀씀이가 크지 않은 탓에 저축도 잘 해나가고 있어요. 유튜브 활동은 저에게 있어서 일종의 투잡 개념입니다. 제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면 저도 이렇게 유튜브 수익금으로 남을 돕는 행위는 하지 못할 거예요. 온전히 저 자신을 희생해서 살아가는 삶을 저는 견뎌낼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런 숭고한 삶을 담기엔 제 그릇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을 위한 것이죠. 제가 지향하는 삶의 형태가 그러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것뿐인데 이것이 어떻게 타인만을 위한 행동이 될까요? 군 전역 후 첫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았던 때가 생각나요. 내가 버는 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 아르바이트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국내 어린이 돕기 10,000원 정기 후원을 시작했어요. 그때 시작한 기부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네요. 이번 기부 영상이 저에게 특히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기부와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한 유튜브 수익 기부의 합이 1000만원이 넘었기 때문이에요. 50살 되기 전까지 1000만원 기부해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하루살이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그 바람을 이룰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가 가끔 영상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현재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현재가 미래를 위해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저는 솔직히 제 나이 50살이 되기 전까지 제가 머무를 곳 장만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좁다고 생각하는 이 방에서 평생 살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미디어 속 연예인 마냥 잘 사는 것이 힘든 거지 내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의 기준이 모호했기에 남들 사는 모습에 저의 삶을 투영했을 뿐이고 그래서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괴로웠을 뿐이죠. 우리는 보통 더 빨리 더 좋은 보금자리를 구하기 위한 것에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저축해 놓기 위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것들을 잊고 살죠. 바로 우리의 내일은 당연히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미래를 위해 희생시키는 오늘 하루가 사실 내가 가진 것들 중 가장 값진 것임을 자꾸 잊고 살게 돼요.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50살 전까지 자가 마련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50살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요. 아버지와 형이 암으로 먼저 떠나고 어머니도 유방암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몸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삶이구나를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단 병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사고로, 누군가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평범했던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후회될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망설임 없이 하려고 합니다. 기부도 그중 하나고요.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을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 것들에 휘둘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내 인생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인정받는 삶이요. 그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고 오늘 하루도 무탈함에 감사하고 소소함을 즐기고 인연을 소중히 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여유가 되면 내 주변도 살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냥 그렇게 내 한 목숨 살다 가려고요. 요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채널의 모든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